내년부터 기초생활급여 끊긴다고요? 몇 년째 잘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락할 수도 있다니요.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강지영입니다. 요즘 복지 담당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기준 하나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주요 복지, 수급 자격을 전면 바꾸게 될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문의가 많아졌다고 해요. 계속 받던 급여였는데 내년부터는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소득이 살짝 넘어서 안 됐던 건데 내년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 인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파격적인 조정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누군가는 혜택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처음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내가 받는 복지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내년부터 탈락하는 분들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기회를 잡게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 한편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또는 매번 간당간당해서 조마조마했다 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까운 가족 중 누군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복지 탈락까지 생기나?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00가구가 있다면 50번째 가구가 벌고 있는 소득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정부의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바로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복지제도는 전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내가 받는지 못 받는지의 갈림길이 되는 기준이 바로 이 수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생활비 변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중위소득을 얼마로 하겠다 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되는데 바로 지난 7월 말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수급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던 급여 기준도 올라갑니다. 그 말은 즉 내 소득이 작년보다 올라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올해까지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내년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조금만 증가해도 중위소득 30%를 넘어서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예전에는 조건을 딱 못 맞춰서 탈락했던 분이 기준이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수급자로 등록될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수급의 열쇠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수급 대상의 판도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는 우리 같은 일반 가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그 변화 폭이 왜 역대급이라고 불리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길래?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내년 중위소득이 얼마나 오른 건데 이렇게 말이 많은 거냐? 바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고요.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도 확인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4인 가구 기준부터 볼까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89만 1,703원, 무려 6.1% 인상됐습니다. 단순히 6%라고 해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약 40만 원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월세 한 달치 혹은 공과금과 식비가 한꺼번에 나올 수준이죠. 다음은 1인 가구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 큰 변화입니다. 2025년 223만 9,209원, 2026년 240만 6,175원, 무려 7.5% 인상, 금액으로는 약 17만 원이 올라간 셈입니다. 사실상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인상폭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의 현실적인 생활비 부담을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각 가구별로 중위소득은 모두 인상됐습니다. 2인 가구 약 5.7% 인상, 3인 가구 약 5.7% 인상, 4인 가구 6.1% 인상, 5인 이상 가구 평균 6.3% 이상 인상. 전체 가구 평균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약 6.09%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평균 인상률이 2에서 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정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대폭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물가는 치솟았고 생계비는 크게 늘었으며 고령 1인 가구나 맞벌이,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수치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계의 소득 흐름과 지출 구조, 생활비 변동폭 등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 이번 2026년 중위소득 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의 흐름이 바뀌는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올라간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탈락할 수 있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수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얼마 이상의 소득이면 탈락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 내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 내가 복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갑자기 끊기게 될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 가구냐에 따라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비율 자체는 매년 크게 바뀌지 않아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분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인상됐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함께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약 20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보다 많아지면 생계급여는 끊기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약 27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323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하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약 72만 원, 의료급여는 96만 원, 주거급여는 113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실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보험, 부동산, 차용금 등도 포함된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월 100만 원도 안 버는데 왜 탈락이죠? 하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 멤버십 혹은 보조금 24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고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면 복지에서 밀려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기준은 변하지 않았지만 금액 기준이 높아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넓어진 사람도 있고 탈락 위험이 커진 사람도 생긴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기존 수급자 중 어떤 분들이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4. 이런 분들은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분들 중에서는 내년부터 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고요? 중위소득은 올랐지만 여러분의 소득이나 자산도 함께 조금씩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었다거나 자녀가 도와준 생활비가 계좌에 잡혔다거나 혹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이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되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산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돈도 없고 월세 사는데 왜 탈락이죠?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땐 소득이 아닌 재산 기준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부동산이 소유되어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환산돼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몇 년 전에 가입했던 저축보험이나 장래보험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벌지 않아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직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급여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 벌고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일부에서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급 자격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일정 시점에 재조사를 하거나 수급자의 상황을 다시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부정수급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년부터 수급 중단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었거나 자산이 증가한 경우. 둘째,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경우. 셋째, 일시적인 입금이나 거래가 있었던 경우. 넷째, 재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탈락되는 경우.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올해 안에 꼭 복지 멤버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복지 문턱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수급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작년까지는 기준에서 살짝 부족해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수급 자격을 새롭게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나는 맨날 떨어졌는데 이웃은 이제 받게 됐대. 전에는 내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안 됐는데 곧 기준이 바뀐다고요? 맞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선 자체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와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중위소득 인상만으로도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만 약 4만 명 이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해당될 가능성이 클까요? 첫째, 소득이 기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초과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보다 5만원, 10만원 초과해서 매번 탈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인상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의 1인 가구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생활비가 오르는데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구조였죠. 그런데 2026년에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7.5%, 금액으로는 17만원 이상 올라간 겁니다. 이 말은 곧 더 많은 고령 독거노인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없는 분들은 소득 증빙이 어렵고 항상 경계선에 있었죠. 이번에는 실제 생계비와 생활 형편을 반영해 기준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와 따로 사는 중장년 부모님입니다. 그동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부모님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고 실제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은 이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부모님 단독으로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 멤버십, 보조금 24, 주민센터 등에서 하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무조건 문의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나도 혹시 수급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는 기다리지 않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부가 이번 중위소득을 왜 이렇게까지 인상했는지 그 배경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6. 정부가 이번에 중위소득을 이렇게 바꾼 이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렇게까지 크게 올린 걸까요? 그냥 좋은 정책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선심성 복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구조적인 조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생활비, 물가, 소득 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장 보러 나가면 예전보다 10,000원, 20,000원은 그냥 더 쓰게 되죠. 라면도 달걀도 식용유도 쌀도 줄줄이 오르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타격이 컸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혼자 사는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경계선에 있는 저소득 가구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이 늘지 않으니 복지 수급을 기대해야 하는데 기존 기준이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조금만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죠.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전년도 수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계 부담, 생활비 수준, 임금 상승률, 지역별 생계비 등을 분석해 기준 중위소득을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혼자 사니 돈이 적게 들겠지라는 식으로 계산되었지만 이번엔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정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지원이 필요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꾸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인 지출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빈곤율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번 조정은 그냥 숫자 하나 바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바뀐 기준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7. 지금 꼭 해야 할 것 복지 자격 제조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고 대상도 달라졌다는 것도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복지 혜택은 알아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정부는 기준을 낮췄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 멤버십입니다. 이건 정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추천 서비스로 내가 입력한 정보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목록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보조금 24도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요. 혹시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특히 올해 안에는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면 빠르면 연말부터 새로운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달라진 생활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나는 작년에 탈락했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나는 혼자 살아도 자식이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겠지 하시는 분들, 이번 변화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뀌었습니다.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복지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망설이기만 하셨던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세요. 나와 가족의 권리를 챙기기 위한 일.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복지 전문가 강지영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